자, 이렇게 이제 안보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테러 방지법 빨리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관련된 소식 점검해 보겠습니다. 채널A 정치부의 야당 출입 기자죠. 최석 기자, 이 코너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휴대전화 도청되고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과연 당 대표를 자처하는 그분의 이야기 점검해 보겠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만든 이 갤럭시는 미국 제품과 달리 지금도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국회 필리버스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료들의 주장에 편성해 고문당했다고 이하경 의원이죠. 예, 23번째로 지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전남 순창 출신이죠. 네. 예,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으로 최장시간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도 권은희 의원, 그다음에 이하경 의원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고, 네. 또한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네. 더민주에서 컷오프 대상자로 발표했던 네. 전정희, 임수경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이 29번째, 30번째로 지금 하겠다고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야당은 필리버스터 전국을 통해 반전을 모색하고 있고요. 자, 116시간 돌파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 그동안 잠잠하고 조용했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데 그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무려 몇 시간 했나요? 여기 숫자가 11시간 39분. 11시간 39분입니다. 그 영상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 테러 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참 서비스인으로서 서비스 말씀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정문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은 정문원 의원입니다.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폭로했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 이름 누구세요? 그 의원님 핸드폰 내역 털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방송으로 말씀드리게. 아니면 조용히 계세요. 누구요? 유희동 의원님 법을 잘 읽어보세요. 유희동 의원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 지역구가 어디예요? 말씀드릴게. 지역구가 어디냐고요? 참 불쌍하신 분이네. 정청래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앉아있겠네. 밖으로 나가지. 자, 문재인 대표 체제가 끝나고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는 이후에 정청래 의원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네. 그동안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참지 못했을까요? 자, 11시간 넘게 발언하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발언이 이 또 테러 방지법에 대한 얘기보다 뭐 좌중에 앉아있는 의원들하고 뭐 주고받고 하는 대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오늘 당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 운동도 하셨지만 네. 그 학원 강사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를 네. 재미나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설전이 오가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네. 정문원 좀 전에도 나왔는데 그 정문원 의원을 보고 네. 본전도 못 찾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난 2014년에 네. NLL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네.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죠.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설전이 오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문원 의원하고 나눈 대화 중에 내역 털리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자, 국가정보원의 역할 확대와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비판적 의견이 있습니다만, 자, 국가정보원이 도청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자, 그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갤럭시 휴대전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확인합니다. 저는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이 핸드폰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핸드폰을 열어서 배터리를 열고 국정원이 이걸 타고 와서 내 말을 엿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빼고 저는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갤럭시, 삼성 갤럭시 폰은 사생활 보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핸드폰입니다. 국정원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2G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도 투지폰으로 돌아가는 국회의원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지금 저 얘기가 농담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웃고 끝날 얘기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면책 특권이 쥐어진 본회의장 발언입니다만 정청래 의원은 삼성전자의 특정 핸드폰은 줄줄이 새고 있고 바꿔 말하면 영장 저는 없이 정치인들의 휴대전화를 국정원이 듣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휴대폰은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네. 심지어 그 통신회사에서 그런 기계를 전부 다 폐기시키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말은 네.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게 지금 무조건 국정원에서 감청, 도청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감청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국정원에서 지금 이 테러 방지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어떤 테러의 위험성이 있을 때 네. 그때 감청을 감청도 아니죠. 못하니까 지금은 불가능하니까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네. 지금 정청래 의원 갤럭시 폰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한참 문제되는 게 FBI에서 그 애플에다가 네. 아이폰의 잠금 장치를 해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테러 문제가 있다고. 네. 그러면 정청래 의원 그렇게 걱정된다면 너무 애국자라든지 몰라도 아이폰 쓰시면 되지. 네. 왜 굳이 갤럭시 쓰면서 저런 걱정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일단 저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으로 하면 도청이고요. 영장 받아서 하면 합법적인 감청입니다. 그런데 현행법 내용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정훈 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법에 따라서 영장 받으면 뭐가 가능하고 뭐가 안 됩니까? 영장을 받으면은 감청을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감청 장비를 누가 사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현행법대로 하게 되면 KT 같은 통신회사가 사야 되는데 네.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그걸 안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나중에 어떤 문자 같은 거는 가능한데 네. 이 어떤 자, 녹음 그러니까. 같은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법이에요. 앞으로 이제 테러 방지법 도입하지 않았을 현재 법으로 보면 영장을 받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이 휴대전화 문자는 사후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볼 수 있지만 이미 과거에 나눴던 대화는 들을 수 없잖아요. 네, 그거 분명한 거죠.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현재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네. 현재 그 기지국에서 네. 그러니까 통신회사에서 통신 감청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있었던 해킹 프로그램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두 가지 나눠서 얘기할게요. 자, 일단 먼저 기지국 얘기를 하면은 네. 2002년도 옛날에 네. 저 국정원이 네. 감청 장비를 네.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네. 개발해가지고 그걸 감청 장비를 기지국에 가져가면 네. 예를 들자면 고정간첩이 사는 집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하면은 고정간첩이 말하는 것만 들을 수 있고 네. 저 통화 내용 이게 수시는 전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네. 한쪽만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24시간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할 때만 겨우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네. 현재 그 감청 장비인데 네. 그 감청 장비를 국정원에서 네. 그걸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인천의 제철소에 가지고 가지고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부 다 제철소에 용광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신문은요, 저희가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2002년 10월 달 동아일보가 보도한 것인데, 이게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 국가정보원이 첨단 장비 50대를 투입해서 그 일반인들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내용을 듣고 있다, 그 얘기를 보도했던 겁니다. 일단 이 사실관계 관련해서 이도영 차장, 네. 당시 이제 국가정보원은 부인했지만 나중에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불과 몇 년도 걸리지 않아서 이런 중요한 내용, 국정원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 광범위하게 미림팀이라는 도청 감지팀까지 운영을 해 가면서 실제 도청을 해왔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일부 50대냐 20대냐 이런 부분적인 내용에서 착오가 있긴 했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 국정원에서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고 도청을 해왔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된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이제 그 당시 확인한 거 보니까 도청 기술을 갖고 있었고 장비 갖고 있었고 지금 김정봉 실장님 말씀하신 인천에 가서 용광로에 넣어버려야 했던 그 불법 감청 장비를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그렇다면 저희가 궁금한 것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기억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국민들 앞에 국가정보원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켜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청래 의원처럼
그런 약속과는 달리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모든 국민들의 사생활과 휴대전화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지금 100%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전부 다 폐기하고 그 당시에 정형근 의원을 찾아가서 네. 우리는 더 이상 감청 같은 거 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히 말씀드렸고 그거 다 말씀드리고 나니까 정형근 의원이 수긍을 해요. 수긍을 다 하고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정보기관이 감청 기능이 없으면 그게 무슨 정보기관이냐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전혀 감청할 능력이 없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국정원 직원들이 300대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싶지 불법행위를 하고 싶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그 이후로는 전혀 감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저도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여러 사람 만납니다. 만나기 네. 때문에 제 감청 도청을 항상 의식하고 지내는데 네. 제가 조금 비밀스러운 사람 만나면은 이 배터리 빼자 그럽니다. 네. 근데 아이폰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제 아이폰은 배터리가 안 빠지게 했는데 그거는 미국의 정보기관 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 계신 분들 핸드폰 우리랑 다르죠.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국가정보원이 듣기 때문인가요? 국정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보기관이 우리를 도청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CIA나 CIA보다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쓰고 큰 조직이 NSA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와 상대되는 게 우리나라는 37 부대인데 그게 이제 감청을 전문으로 합니다. 네. 그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네. 미국 CIA도 조직을 보게 되면은 정보 차장이 있고 공작 차장이 있고 또 하나의 차장은 과학 차장입니다. 우리도 국내 차장, 해외 차장 있고 또 한 사람은 과학 차장입니다. 네. 과학의 핵심이 IT를 비롯한 장비 개발이거든요. 네. 아까 2002년도 장비가 2016년도랑 비교하면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도청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저쪽을 안 봐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제가 네. 꼭 감출 거가 있으면 이거 사용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통신을 합니다. 네.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오픈해버리고 들으려면 들어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적은 네. 정청래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국정원이 당신의 상대라고 생각하는데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은 적이가 아니고 네. 북한의 보위부, 네. 중국의 국가안전부, 중국의 외교부 네. 이런 데입니다. 일본의 내각조사실 거기는 다 보고 있는데 우린 못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말입니다. 테러를 염려한다면은 테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조직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 우리 특전사에 있는 707 대테러 부대하고 네. 우리 수방사의 독고미 부대입니다. 걔는 테러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키워놓는 건 테러 막기 위한 건데 막는 조직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국가가 이걸 키워놓고 테러 하려는 거 아니냐고 시비 걸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용으로 지금 저걸 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북한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거는 저거대로 열어주고 나를 감청한다. 그건 네. 다른 걸로 막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종청래 의원입니다. 이 시각 국회 상황 다시 돌아가 보면 이하경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좀 설명을 이제 전북 순창의 지역구라고 했습니다만 경기 군포가 좀 맞는 거기 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얘기는 현재로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도 누군가의 전화를 들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테러 방지법에 이 조항을 넣어서 전화국과 통신사의 도움을 받아서 듣도록 해야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미국에 사실 가보면요. 미국의 요인들 굉장히 감청 신경 씁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가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지금 우리는 지금 국정원이 저런 장비 개발 못하면요. 네. 나중에 우리 당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정청래 의원 그동안 이제 굉장히 조용하게 지냈는데 국회에서 본회의장 선 이후에 깜짝 놀랄 만한 발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게 아니라면 바로 저희가 바로 잡듯이 정 의원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지금까지 국내 안보 관련된 상황 여러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이정훈 편집원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내 정치 얘기 본격적으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